네, 오늘 무료 특강 저희 고전과 그다음에 문법 부분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만나게 됐으니까요. 인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음절의 끝소리라고 하는 부분을 하게 될 거예요, 저희가. 근데 이게 모든 문법, 그러니까 모든 소리랑 관련된 거에 기초입니다.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요, 뭐 비음아, 유음아, 뭐 다른 거 아무리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수업이 되지가 않아요. 어떤 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건 모든 기초예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관련된 모든 말씀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 해커스 책으로 만약에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131페이지, 132페이지가 될 거고요. 책이 없으신 분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다 필기로 해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뭐 책이 있다 하더라도 좀 필기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정리해 놓으시면은 다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기를 통해 가지고 잘 정리를 한번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음절의 꽃소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음절의 끝소리.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릴까요? 음절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소리 나는 가장 작은 단위예요. 소리 나는 가장 작은 단위. 그런 것들은 나중에 뭐 보시면 알겠지만 바다라고 한다면 소리 나는 가장 작은 단위. 다시 말해서 뭐예요? 바. 그다음에 다. 음절 몇 개예요? 2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바 소리 나잖아요. 아, 그러면 뭐는 안 되는데요. 이거요. 비읍이요. 비읍. 소리 내보세요. 그렇죠. 이러셔야 됩니다. 그렇죠? 수업 들으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비읍이라고 하는 거는 비읍 하면 큰일 나고요. 부 해도 큰일 난다고 그랬었죠. 자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나나요, 안 나나요? 안 납니다. 그냥 부. 이 발음도 원래 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위적으로 제가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부. 그죠? 이 터지는 그 소리이기 때문에 얘 혼자는 그럼 음절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혼자는 음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저희는 반드시 모음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음절의 소리가 난다라는 거, 이것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음절 하나하나의 소리들을 도대체 어떻게 소리를 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음절의 끝소리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끝소리. 요겁니다. 요게 끝소리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소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음절의 끝소리 끝에 부분들이 모든 게 다 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히읗 쓰입니다. 그쵸? 근데 발음은 히읗 발음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대표음들도 발음된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어떻게 발음돼요? 이렇게 발음된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이거를 배우게 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어떻게 소리가 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뭐가 되느냐, 첫 번째가 홑받침이라고 해가지고 받침이 혼자 있는 애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홑받침 혼자 있는 애들이요. 그래서 표기로는 기역부터 시작해서 히읗까지 모든 걸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표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느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지읒, 치읒, 키역, 티귿, 피읍, 히읗까지요. 자, 못 쓰시면 안 돼요. 쓰다가 이쯤 돼가지고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치읒, 히읗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쭉 써야 돼요. 사전 배열 순서도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걸 먼저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소리 나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애들만 소리가 나냐? 요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여기까지. 얘네들만 소리가 나요. 받침의 소리가 얘네들만 난다는 소리입니다. 아, 그러면 도대체 얘는 이런 애들은 선생님 이렇게 쓰이잖아요. 옷 이렇게 쓰이잖아요. 쓰이죠. 쓰이는데 소리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의 대표음은 디귿이다. 이거를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랬을 때 다 써드릴게요. 어떻게 되느냐? 시옷은 어떤 발음이 난다? 디귿 발음이 나는 겁니다. 디귿이요.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하세요. 소리 나는 대로 쓰세요. 그랬을 때 시옷이 들어간 것들은 다 디귿으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 비슷하죠? 지읒이나 치읒 같은 경우도 시옷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얘네들 뭐예요? 디귿 발음. 얘도 디귿 발음. 되셨죠? 다음에 기역이요.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비슷해요? 기역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기역 발음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디귿.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발음 나겠어요? 비읍이요. 그 다음 요거 주의하셔야죠. 히읗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무슨 발음 난다고요? 디귿 발음 납니다. 이응 발음 아니에요. 이응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게 가시는데 얘는 요렇게 발음이 난다는 소리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홑받침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시옷은 나오고 대표음으로 바꿔주세요. 대표음이라 말한다는 게 바로 요걸로 바꿔달라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 것은 저희는 몇 가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만 소리가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실 때 그래도 가장 편하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되느냐? 그녀 다리만 보여. 저도 창피해요. 근데 이게 무슨 남자 학교에서 만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설마 여자 학교에서 그랬겠어요? 그대 다리만 보여. 뭐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근데 그녀 다리만 보여. 얘네들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7가지만 발음된다는 거 기본형입니다. 이게 헛받침이에요. 되셨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거 같은 경우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치를 한다. 이런 것들 있죠? 그럼 얘네 발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발음된다는 얘기입니다. 쉽죠? 아주 쉬워요. 요게 첫 번째. 요거까지 첫 번째. 오케이. 요거 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들어갑니다. 이 헛받침은요. 글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가 나온다는 얘기죠. 뭐가 나와요? 우리 쪽에서는 겹받침이라는 애가 세상에 존재해요. 겹받침이요.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애가 있어요? 이런 애가 있다는 얘기예요. 닭. 그쵸? 니을 기억으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얘 발음 어떻게 돼요? 닭 이렇게 하죠. 그쵸? 우리 치킨을 닭이라고 하지 달 이러지 않잖아요. 그쵸? 달이다. 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닭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두 번째 발음이 난단 말이에요. 얘는요. 근데 첫 번째 발음 나는 애들도 좀 있어요. 어떤 애들 같은 거 있냐면은 넓다 이런 거 보자고요. 넓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운동장이 넓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뒤에는 따 발음은요. 이건 나중에 된 소리니까 그때 가서 하시고요. 널이 앞에 게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는 앞에 거고 언제는 뒤에 거냐 이거를 갖다 봐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를 정리를 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겹받침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기가요. 그래서 총 4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번 첫 번째 부분이요.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 그 겹받침에서의 원칙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발음들이냐. 기역, 시옷, 니은, 지읒, 니은, 히읗, 리을, 비읍 등등등등. 우리나라의 모든 겹받침은 첫 번째 음운 받침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요. 그러니까 얘는 기역, 얘는 니읒, 얘는 니읒, 얘는 니을 이렇게 발음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음운에 대한 발음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볼까요? 이거요. 품삯을 받았다. 삭 이렇게 된다고요. 품삯 이렇게 된다면 얘는 어떻게 발음돼요? 삭 이렇게 기역으로 발음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어요. 넓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 걸로 발음해가지고 넓다 이렇게 된다고요. 따는 된 소리입니다. 이렇게요. 그죠? 첫 배 거 오면 되는구나. 얘가 우리나라의 모든 애들이 거의 그렇구나. 우리나라의 모든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다 첫 번째가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예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예외 조항을 써드리는데 두 번째 걸 남기시고 세 번째로 먼저 가겠습니다. 세 번째 거. 왜 남기시고 세 번째로 가라고 하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서는 이 세 번째 거 뭐냐면 니을 집안들이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니을 집안들이 문제예요. 얘네가 좀 문제 아들이에요. 얘네가. 그래서 니을 집안에 막가파요. 그죠? 외우는 거에 가장 좋은 거 막가파입니다. 어떻게 해요? 파요. 보이시죠? 외우는 게 가장 쉽게 막가파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옛날에 있었다니까요. 그 막가파 그분들이 있었다니까요. 인육 먹고 막 이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아주 난리였어요. 그때 한참 된 얘기인데 이거 만약에 아시면 나이가 나와요. 이 막가파 알아요. 막 지존파 생각나요. 이러시면 이게 나이가 나오는 건데 막가파 그분들이 지존파인가 막가파가 잘 모르는데 인육도 드시고 그 좀 약간 산다고 하시는 분들 데려다가 죽이고 막 자르고 막 이랬던 그래서 나라 전체가 뒤집혔던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파가 막가파였어요. 우리도 겹받침에서의 얘네가 막가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네가 뭐냐? 두 번째예요. 얘네가 두 번째 음운에 발음이 된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 문제아들이구나. 그래서 두 번째 음운의 발음들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얘가 나와요. 닮다. 아버지와 너는 닮았다. 닮다. 이거는 닮다예요. 닮다. 그쵸?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아버지랑 너랑 닮다. 되게 이상한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요. 아까 했던 거 해볼까요? 닭을 먹으러 가자. 닭.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걸로 발음되잖아요, 지금. 그죠? 요게 뭔지 모르시겠다 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단어가 저희 나라에 있나요? 우리나라에 있나요?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읍다요. 시를 읍다. 우와 처음 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보세요. 읍다. 안 되죠. 더 가야 되죠. 왜요? 첫 번째 거. 헛받침. 얘가 호수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봐주셔야 돼. 마지막은 항상 얘로 정리하셔야죠. 얘로.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비읍, 피읍. 얘는 뭘로 발음한다고 했어요? 비읍으로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읍. 그 다음에 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어떻게 되느냐? 미음으로 발음되고 얘 기역으로 발음되고 얘는 비읍으로 발음된다는 소리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외우기 편하게 막갑하다. 얘네들 같은 경우 두 번째 음운으로 발음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거는 절대로. 이게 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을게요. 뭐를 집어넣느냐? 두 번째, 네 번째를 제가 지금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를 비워놨습니다. 왜 비워놨냐? 첫 번째 거에서의 예외 조항이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 거에서 예외 조항이 네 번째가 있어요. 걔네들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되느냐? 얘도 니을 라인의 문제예요. 니을 집안들이 항상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한다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한다면은 리을 비읍은 원래 리을로 발음되죠. 여기요. 넓다요. 보이시죠? 근데 단어가 있어요. 딱 단어가 원래 많이 나오는 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단어는 이상하게 비읍 발음으로 갑니다. 그걸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그래서 그 단어들만 외우셔야 돼요. 그 단어들만. 뭐가 있느냐? 밝다요. 이거 뭐 엄청나게 달라요. 밟다. 왜냐면 잔디를 밟다.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잔디를 밟다. 똥을 밟다. 왜 아침부터 계속 똥 얘기를 하게 되는데, 누가 어제 막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요. 막 계속 막 예를 들어요. 막 그랬더니 똥 냄새가 나요.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그게 계속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랬거든요. 어떻게 예를 들어도 그런 예를 드시니까?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그거에 막 영향을 받았지 하루 종일 똥 냄새 보고, 똥, 막 이것만 계속 생각이 나는데, 똥을 밟다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밟다예요. 밟다. 왜 이렇게 되는데요? 없어요. 약속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요거의 예외 조항의 단어가 된다고요. 무조건 봐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널쭉하다. 이거 있잖아요. 널쭉하다가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넙으로 간다고요. 이상하게 얘는 두 번째 발음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단어들이.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가요? 쭉 가다. 이 나머지 부분들은 얘는 왜 그런가요? 이거는 다른 쪽에서 배우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지금 우리 쪽에서는 얘가 두 번째게 발음된다. 이것만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넙둥굴타. 넙둥굴타. 이 단어가 있어요. 넙둥굴타. 그랬을 때 널뚱굴타. 이게 아니라 넙둥굴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넙 다음 뚱 글타. 넙둥굴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널뚱굴타가 뭐예요? 라고 하신다면 이거예요. 너는 참 얼굴이 널뚱굴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욕이죠. 욕이에요. 너는 요즘에 참 얼굴이 널뚱굴해. 이게 뭐예요? 넓고 둥굴해. 여자분들 들으면 거의 뭐 기절할 그런 얘기잖아요. 넌 점점 널뚱굴해지고 있구나. 그래 좋아. 이러진 않잖아요. 장난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 세 단어요. 이게 제일 잘 나오는 세 단어입니다. 아니 이 중에서도 제일 잘 나온다고 한다면 뭐겠어요? 밟다죠. 밟다. 무조건입니다. 왜 밟다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밟다가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약속을 하기로 했어요. 예외 조항 세 단어입니다. 그렇죠? 요거를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거의 예외가 요렇게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요걸로 갈게요. 이제 그러면 세 번째 막가파 라인들인데 이 막가파에서 이제 또 예외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애가 예외 조항이 되냐? 얘예요. 얘. 리을 기억이 막가파. 리을 기억이 바로 막가파 리을 기억이 예외 조항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봐주셔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이거 설명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막가파인데 막가파 중간 애들이죠. 그래서 가족 중에서 중간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둘째. 첫째, 둘째, 셋째. 둘째 분들이 조금 약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첫째는 굉장히 예뻐하잖아요. 뭐든지 다 사줘요. 막 이렇게 첫째니까. 막내는 막내니까. 둘째는 중간에 꼈어요. 형이나 뭐 누나나 언니나 오빠의 옷을 입게 되고 그러한 다음에 셋째쯤 가면은 걔는 또 너무 헝거니까 다시 또 셋째 사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둘째는 중간에 끼다 보니까 사랑받으려고 별짓을 다 한대요.
그래서 애교가 많거나 아니면 엇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고 많이 치는 거. 그래서 그런 쪽에 되게 많답니다. 막가파 중에서도 둘째 애가 여기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막가파 중에서도 둘째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니을 기억이 뒤에 기억을 만나면 니을 기억이 뒤에 기억을 만나면 이게 요 발음이요. 뭘로 가느냐? 니을로 발음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예를 들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말답니다. 다음에 막고입니다. 제 발음을 믿지 마세요 지금. 얘 발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요. 막다죠. 물이 막다가 맞아요. 이것도 특이한 거예요. 와 물이 맑다. 다 틀린 얘기입니다. 와 물이 막다 이러셔야 돼요. 뭔가 답답하죠? 시험 보는 것과 저 일상 용어가 좀 달라요 여러분. 그쵸? 맨날 대표적인 게 김밥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김밥 천국 아니라니까요. 김밥 천국이라니까요. 친구야 김밥 천국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밥 천국 가서 자장면 먹자. 물론 짜장면도 인정이 되고 있지만 아주 답답한 단어들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막다예요. 왜? 여기서 막다가 나온 거니까. 기억으로 발음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얘는 막다구나 이 얘기입니다. 근데요 얘요. 리을 기억 다음에 기억 나왔죠. 리을 기억 다음에 기억 나왔죠. 그러니까 뭘로 발음된다고요? 리을로 발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돼요? 맑고가 돼요. 와 물이 맑다. 근데 와 물이 맑고 깨끗하다 이렇게 돼요. 와 이게 사람을 갖다 환장하게 하는 거죠. 이랬을 때 많이 헷갈리신다니까요.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외우셔야 되고요. 그쵸? 막가파 쪽 라인이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리을 기억 다음에 기억 나오죠. 수학처럼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보세요. 수학처럼요. 어떻게 해요? 지우고 지우세요. 왜 우리 똑같은 거 있으면 막 지우잖아요 거기서.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쵸? 보세요. 맑고 리을 기억 막가파 라인인데 불구하고 지우고 지웠어요. 뭐 남아요? 리을이요. 그러니까 맑고. 되죠? 이게 가장 쉽습니다. 가장 쉬워요. 딴 거 해볼까요? 요런 거 있는 거 또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읽다, 글을 읽다, 글을 읽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쵸? 똑같습니다. 얘는요 니을 기억 다음에 기억 나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막가파 그 라인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얘 무슨 발음이요? 읽다요 읽다. 내가 책을 읽다, 책을 읽다 다 틀린 겁니다. 책을 읽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우고 지우시라니까요 뒤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발음해보세요. 뭐라고요? 읽고. 그렇죠. 내가 책을 읽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겹받침하고 관련된 모든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막 설명되어 있는 거 보면 뭐가 뒤에 나왔을 때 이렇게 되고 뭐 음절에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 너무 어렵고요. 그냥 이렇게 딱 써놓고서는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잖아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겉받침.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안 보일 것 같은 거 여기로 쓸게요. 세 번째라고 한다면 뭐가 있냐면 쌍받침이 있죠. 저희 쌍받침이 있죠. 저 겹이라는 건 다른 거 두 개 같이 가는 거고요. 쌍받침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뭐 같은 애들이 있냐면은 쌍기역, 쌍시옷, 쌍디귿 이런 애들 있죠. 디귿, 시옷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 받침에 이거 안 나오죠. 이거 거의 안 나오죠. 이거 없어요. 그쵸? 얘네 같은 경우 만약에 얘도 거의 없어요. 받침에. 그쵸? 거의 있다고 한다면 어디가 제일 얘가 제일 많죠. 지금 이 시옷자가 있다 이것 때문에. 그죠? 어찌되었던 얘네라고 합시다.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라고 한다면 쌍받침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로 가시면 됩니다. 하나로요. 어떻게 가요? 기역. 얘는요. 디귿. 얘는요. 비읍. 얘는요. 시옷. 얘는요. 지읒.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걸로 끝나시면 안 되죠. 또 뭘로 가요? 호받침이요. 호받침. 제가 했잖아요. 그랬을 때 얘는 그녀 다리만 보여만 저희는 발음을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뭘로 나와요? 기역. 얘는 그대로 뭘로 나와요? 디귿. 얘는 그대로 뭘로 나와요? 그렇죠. 얘는 뭘로 나와야 되겠어요? 디귿이요. 얘는 뭘로 나와야 되겠어요? 디귿이요. 얘만 유의해 주시면 끝나요. 쌍지읒 같은 건 거의 받침을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보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바꿔요? 이렇게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바꿔요? 이렇게요. 이스로.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뭐 들어가는 거예요? 따 이렇게 되는 거겠죠. 원래 이것도 된소리니까.
그죠? 그래서 받침 저기 소리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요걸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쌍받침은 하나로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헛받침의 적용을 그대로 해주면 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음절의 끝소리입니다. 쉽죠?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제가 아마 1월달, 2월달 저희가 7급, 9급 단과 수업 중에서 종합 수업에서는 여기까지만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가겠습니다. 좀 더 갈게요. 좀 더 가고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서 했던 부분들은 뭐가 되냐면 이거 다 지울 거니까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혼자 나오는 단어예요. 여러분 헛받침에서 이거 보세요. 옷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옷 혼자 나왔죠. 뒤에 다른 애들 붙지 않았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나왔냐면 넓다. 보세요. 넓다를 기본형으로 말할게요. 넓다. 여기 뒤에 뭐 나왔어요? 자음 나왔죠. 자음. 그죠? 자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있다. 여기 뒤에 뭐 나왔어요? 자음 나왔죠. 자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면 닭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얘는 뭐예요? 닭 이렇게 되죠. 아무것도 뒤에 안 나왔을 때.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혼자서 나왔던가 뒤에 자음이 나왔을 때는 이 방식대로 합니다. 이게 기본형이란 얘기예요. 이게 기본형이에요. 근데 이제 들어갈 게 뭐냐면 뒤에 뭐가 나왔을 때는 모음이 나왔을 땐 얘기가 다릅니다. 뒤에 모음이 나왔을 땐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 일단 놔두시고요. 거기에다가 음절의 끝소리에서 원래 헛받침에다가 뒤에 뭐가 들어갈 때 모음이 들어갈 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아까 쓰신 거에다가 자음 플러스 자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모음 들어가는 걸 하겠습니다. 얘네 두 개는 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따로. 그럼 모음이 뭐냐? 모음이 뭐냐? 아, 야, 여, 오, 요. 얘네가 모음이죠, 여러분. 그쵸? 이게 모음이라는 건 아시겠죠? 근데 이거 발음해 보세요. 뭐라고 발음해요? 발음 안 해요? 발음 안 돼요? 아까 자음이 발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모음도 발음이 안 되나요? 그러시면 안 되죠. 얘 어떻게 발음돼요? 아, 얘는 뭐예요? 야, 얘는 뭐예요? 맞아요. 저희는 모음 혼자 써놓고서는 여기다가 뭘 붙여요? 이응자 집어넣네요. 그러면 그 이응은 자음이 아닌 거예요. 얘는 자음의 이응자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음 혼자 쓰였을 때 얘를 의미 없이 얘를 갖다 집어넣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모음 혼자 쓰인 거라고요. 이 하나 쓰인 거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죠? 다음에 바다면 안 되는데 앞이 혹은 또 뭐가 있어요? 닭이 있다 이랬을 때요. 그쵸? 이것도 모음이 혼자 세웠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니면 닭을 주세요 라고 할 때요. 요거 앞에 모음 으자 혼자 쓰인 걸로 생각한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첫머리에 이응자가 나온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음 혼자 쓰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 이해가 가셔야 돼요. 그죠? 이해 가셔야 돼요. 이랬을 때 뒤에 모음이 나왔을 땐 아까랑 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아까랑 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걔를 말씀드릴 건데 모음은요, 모음 라인들은요 뒤로 보내기 작전입니다. 뒤로 보내기 작전이에요.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할게요. 아까 했던 거 그대로 갈게요. 헛받침 뒤에 모음이 오는 겁니다. 헛받침 뒤에 모음이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음이 올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방식이. 각각 두 가지로 갑니다. 얘가 어떻게 모음이 오냐면은 의미 없는 모음이라고 합시다. 문법 모음이라고 제가 명칭 적은 거예요. 이거 원래 뭐냐면 조사나 어미나 전미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 그렇게는 하지 말자고요. 조사가 뭔지 그 다음에 뭐 어미가 뭔지 전미사가 뭔지까지 하면 저희 머리 터집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문법 모음이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 그게 뭔지만 대강적으로 감만 잡으시면 끝나거든요. 이거는 실질 모음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는 모음이라고 제가 그냥 말을 갖다 이렇게 붙였어요. 예를 들면 알게 돼요. 아까 뭐 있었냐면 옷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 뭐 붙일 거냐면 이자 붙일게요. 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 말고 치야 이런 거 말고요. 옷치야 이게 말이 돼요? 아니죠. 은는 이가 이런 것들 조사잖아요. 그쵸? 을를 목격격 조사잖아요. 이런 애들이요. 의미가 없는 애들, 혼자서 단독으로 쓸 수 없는 애들. 이렇게 됐을 때 뭐냐면 얘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가난한 집애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느냐? 의미가 없다 보니까 있는 집애가 아니거든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냥 보냅니다. 시집 갈 때 생각하세요.
시집 가는데 불구하고서는 내가 가는데 뒤에 별로 그냥 집안이야. 나랑 비슷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래. 그러면 숟가락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발음이 어떻게 돼요? 옷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보내세요. 그러면 여기 아까 거랑 뭐가 틀린데요라고 했을 때 꼭 기억하셔야죠. 옷과라고 하는 게 나왔다고 해보세요. 옷과 뭐 거울을 봤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게 바뀌는 거죠. 그쵸? 옷과 이건 꽈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요 아니죠. 그냥 보내는 거죠. 그쵸? 완전 다른 라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딱 나왔어 문제가 발음을 쓰세요 라고 했을 때는 뒤에 모음이 있는지 아니면 자음이 있는지를 먼저 구분하셔가지고 아까 모음이 나오지 않은 애들은 아까 라인대로 해주시는 겁니다. 헛받침이 나오면 대표음, 겹받침이 나오면은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쌍받침이 나오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뒤에 모음이라는 애가 나왔어요. 이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나왔어요. 모음으로 시작된 애들. 그러면 이쪽 라인으로 가주셔야 된다는 거야. 크게 완벽하게 다른 라인입니다. 그게. 아셨죠? 아셨죠? 그러면 실질 모음이라는 게 뭐냐? 이겁니다. 옷 안. 옷 안에 내가 옷 안에 뭐 지갑을 넣어놨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느냐? 안이라는 게 의미가 있나요? 있죠. 안과 박. 의미가 있잖아요. 안과 박. 그쵸? 의미가 있는 애가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주냐? 의미가 있는 집안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뭔가 있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뭔가를 바꿔서, 뭔가를 챙겨서 우리도 뭔가 챙겨주는 거예요. 뭔가 챙겨서 시집 보내야 됩니다. 챙깁시다. 끼껏 챙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 대표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대표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시옷의 대표음 뭐였죠 아까? 디귿이었죠? 네, 이걸 바꿔요.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시집 보낼 때 뒤에 의미가 있으니까 뭔가를 보내줘야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디귿으로 바꿔서 보내주니까 이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 그 다음에 뭐예요? 단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오단 이렇게 돼요. 저는 그렇게 발음 안 하는데요. 옷안 저는 이러는데요. 잘못 발음하시는 겁니다. 오단이에요. 오단. 그죠? 이런 얘기예요. 다른 거 더 해볼게요. 이쪽으로 가가지고 꽃이요. 꽃이 꽃 안에 벌이 있다. 이렇게 할게요. 그쵸? 꽃 안에 벌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대로 갑니다. 얘는요.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시집 보낼 때? 그냥 보낸다고요. 없는 집안에 시집 보낼 때 그냥 보낸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돼요? 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요, 아니라는 게 의미가 있어 버리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된 거 보이시죠? 아, 모음으로 시작된 거잖아. 이응자가 첫 번째 들어가 있으면 모음으로 시작된 거라니까요. 그쵸?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요? 디귿으로요. 그쵸? 치읓은 디귿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얘를 보내면 얘는 어떻게 돼요? 꼬, 그 다음 뭐예요? 단. 이렇게 된다는 거죠. 꼬단. 그 안만 하니까 좀 이상해요? 꽃 아래. 꽃 아래 내가 있다. 이랬다 해보세요. 꽃 아래 내가 있다. 라고 한다면 똑같아요. 얘도 뭘로 보내야 돼요? 이게 위아래 의미 있는 거잖아요. 위아래. 그러니까 얘는 뭘로 바꿔요? 디귿으로요. 그래서 뒤로 바꾸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꽃 달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꽃 아래라고 발음하는데요. 잘못하시는 거라니까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뭘로 나온 적이 있었냐면 옛날에요. 저희가 이게 발음 같은 경우에도 이거 고등학교 3학년 수능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었어요. 여기다 써볼게요. 이게 발음을 쓰고 나면 진짜 이상합니다. 무릎 아래. 보이시죠? 모음이죠. 얘도 모음으로 시작된 거죠, 둘 다. 그러니까 이쪽 라인에서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얘는요, 의미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그냥 보내죠. 무릎패예요. 무릎패. 근데 얘는 의미가 있죠.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바꿔야죠. 비읍으로요. 그래서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무릎 아래. 무릎 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기 발음을 믿으시면 큰일 나죠. 무릎에. 저는 무릎에 앉는데요. 무릎에 앉지 않는데요. 저는 무릎에요. 이렇게 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겁니다. 그다음에 저는 무릎 아래. 무릎 아래라고 하는데요. 무릎 아래 아닌데요. 그거는 이상하신 겁니다. 요걸 봐놓으시라고요. 써놓으면 진짜 이상해요. 그리고 써놓으면 이상하다 보니까 자기 발음으로 계속 가요. 이런 거 하실 때 그런다니까요. 무릎에. 엄청나요. 그러면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믿지 마세요. 자기 발음을. 이 부분은 하나는 원칙대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헛받침이네요.
다른 애들도 얘랑 똑같아요. 다른 애들도. 그래서 여기서 속받침에서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자음이 뒤에 붙었을 때랑 모음이 붙었을 때는 완전 다르다. 완전 다른 라인으로 얘를 갖다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죠? 요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겹받침이요. 선생님 그럼 겹받침도 막 어마어마하겠죠? 아까 자음 부분에서도 어마어마했는데 아니요. 모음 쪽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모음 쪽 같은 건 똑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해볼까요? 문법 모음입니다. 똑같이 가는 겁니다. 문법 모음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질 모음이라고 하는 거 똑같이 가겠어요. 그러면 겹받침들이 있는 문법 모음이 뭐가 있는 거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다 문법이에요.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앞에 붙는 게 겹받침이라는 거죠. 앞에 뭐가 있어요? 닭이요. 다음에 뭐가 돼요? 이요. 닭이 지나간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대로 보내주세요. 얘도 그대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그대로 보내보세요. 뭐가 돼요? 이런 게 있어요 저희에? 이런 글자 자체가 없죠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뒤에 있는 거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걸 그냥 보내고 우리 그냥 보낸다니까요. 없는 집에 시집 보내면 내가 그냥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주면 돼요? 달기. 그렇죠. 달기 지나가. 이렇게 해야 돼요. 닭이 지나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닭이 지나가. 이게 아니라 달기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렇게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실질 모음이요.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똑같이 닭 가볼까요? 닭 아래 계란이 있다. 닭 아래 닭을 들어봐. 거기에 달걀이 있어. 뭐 이런 얘기. 닭 아래 이렇게 간다고 해보자고요. 똑같아요. 얘가 모음인데 모음으로 시작되는데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네요. 그러면은 얘의 대표음을 찾아줘야죠. 리을 기억의 대표음이요. 아까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겹받침 부분의 분야가 필요한 거예요. 리을 기억의 겹받침, 리을 기억의 대표음은 뭐가 되죠? 기억이요. 막가파 생각하셔야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에요. 기억. 그래서 얘는 뒤로 이 기억을 그러니까 기억으로 만들어서 뒤로 보내니까 여기 아래는 아무것도 없겠네요. 그쵸? 대표음이 기억인 거고 대표음이 기억인데 기억을 뒤로 보냈으니까 이 아래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잖아요. 달 남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고요. 다가래 이렇게 된다고요. 쓰면 이상하다 분명 말씀드렸죠. 이게 돼요. 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하나 더 할게요. 헷갈리니까 좀 지우고 여기 한번 해볼까요? 넓이. 그 차의 넓이는 정말 넓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주세요. 그러면 이자요. 의미 없죠? 뒤에 거 그대로 보내세요. 어떻게 돼요? 넓이. 보이시죠 이제? 넓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넓이. 그쵸? 다음에 넓위 이런 거 없잖아요. 뭐가 있죠? 또 아래 같은 경우는 닭, 맑다, 위. 닭 위? 닭 위에 하늘이 있다. 뭔 소리야? 그냥 만들었어요. 닭 위에 하늘이 있다.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위가 위아래 의미가 있는 애죠. 그쵸? 얘에서 대표는 뭘로 나와요? 기억으로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요? 다귀. 이렇게요. 아시겠죠? 이게 모음입니다. 이게 모음하고 관련 애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 겹받침 그쪽 발딱 그거 빼고는요. 이쪽이 더 잘 나와요. 왜냐면 이게 두 번째 더 공부했어야지만 아는 내용이거든요. 음절의 꽃소리를 첫 번째만 들으면요. 거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근데 여기가 좀 더 뒤로 와야지 좀 더 배우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많이 말을 하는데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하나 더 남았죠? 쌍받침이요. 쌍받침. 이거를 보시면 되죠. 쌍받침이요. 그랬을 때는 뭐가 되느냐? 얘는요. 그냥 보내세요. 두 개 다. 얘는 그냥 둘 다 보냅니다. 이거는 아까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죠. 대표음으로 바꾸세요. 이렇게요. 그쵸? 다음에 또 바꾸세요. 그래서 이렇게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얘는. 그쵸? 근데 불구하고서 이것도 따가 되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모음, 쌍받침 뒤에 보낼 때는요. 얘가 실질 모음이 거의 없어요. 실질 모음이 쌍받침 뒤에 실질 모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문법 모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거의 문제가 안 나옵니다. 보여만 드릴게요. 보이시죠? 있어서, 있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하냐? 그냥 보내세요. 어떻게 돼요? 있어. 이렇게요. 그냥 보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아니면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해봐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여기만 해볼게요. 어떻게 돼요? 있을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요거는 쌍받침은 다 뒤로 그냥 보내버리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실질모음은 없으니까. 그죠? 실질모음은 아무리 찾아도 거의 없었어요. 거의가 아니라 없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아시면 되니까 요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거랑 요거 두 가지. 얘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음절의 끝소리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이게 우리가 수업한 모든 애들. 이게 음절의 끝소리의 모든 아이들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얘만 할 수 있으면 다른 게 다 된다니까요. 비음하든 무슨 하든 간에 음절의 끝소리를 맨 처음에 찾고 난 다음에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뭐 같은 게 있었냐면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렇게 되죠. 보세요. 이건 자음이네요. 그쵸? 자음, 미음자가 들어갔으니까 이음자가 아니니까 자음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걸로 해야죠. 아까 걸로.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돼요? 꽃, 디귿이죠. 이렇게 되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요거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뭘로 가요? 비음화로 가게 돼요. 그 다음에. 비음화는 또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비음화라고 하는 게 구두발이 마녀를 만나면 오나미가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오나미 씨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구두발이 마녀를 만나면 오나미가 된다. 이렇게 해요. 그럼 보세요. 디귿이요. 얘네를 만나서 미음을 만났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니은이 됐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만 이렇게 된다고. 이게 마지막 단어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비음화라고 그래요. 이거는 나중에 배우세요. 비음화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드린 거 뭐냐면 모든 거는 뭐부터 시작한다? 음절의 끝소리부터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음하던, 그리고 난 다음에 유음하던,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다른 걸 한단 말이에요. 된소리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의 기초적인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된다는 얘기들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 부분이면요. 여기 5번 부분이 있어요. 여기 133페이지에 5번 있는데 책 없으신 분들은 제가 앞에다 써드릴게요. 5번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없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할게요. 표준 발음이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옳은 것이래요. 옳은 거든 안 옳은 거든 저희는 다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읍고 그다음에 네 번째 사인 얘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글른 얘도 안 되겠다. 요것들은 뺄게요. 요거 세 가지만 일단 볼게요. 저희가. 왜냐하면 히읗 받침 들어가는 건 좀 다른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얘네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더 만들까요? 읽고 한번 해볼까요? 읽다. 그다음에 밥다. 까지 요렇게 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 중에 요런 것 중에 단어가 소리가 틀린 것은 틀리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옆에 걸 보시면서 하시면 안 되고 스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옆에 걸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따라가게 돼요. 그럴싸한 것들을 내기 때문에. 그죠? 첫 번째 뭐부터 하실래요? 이거 쭉 나왔어요. 뭐부터 하실래요? 당연하죠. 뒤에 모음이 나온 건지 큰 부류부터 가야죠. 뒤에 모음이 나온 건지 아니면 뒤에 자음이 나온 건지. 그쵸? 모음이 나온 거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네요. 그럼 얘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모음 라인의 그쪽을 생각해서 하셔야죠. 그랬더니 얘 모음 라인 딱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겹받침이고 의미가 없는 애가 나왔어요. 의미가 없어요. 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뒤에서 뒤로 그냥 간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글 이렇게 되죠. 달-글. 뒤에서 뒤로 그냥 가니까. 그러니까 얘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들은 호받침, 겹받침, 쌍받침의 첫 번째 애들 우리가 배운 뒤에 자음 붙는 애들 라인으로 그쪽의 원칙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 다음에요. 모음이라는 거 다시 써드릴게요. 뒤에 앞에 뭐가 나오고 뒤에 자음이 나온 건지 아니면 모음이 나온 건지 이걸 해가지고 요쪽 라인으로 생각할 건지 요쪽 라인으로 생각할 건지를 먼저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다고 한다면 모음은 아까처럼 그걸 하시면 되는데 자음 라인만 말씀드릴게요. 요거 써져 있으니까 자음 라인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예외적인 거 가장 작은 단위부터 가셔야죠. 완전히 예외적인 거부터 가셔야죠. 뭐요? 밥다. 그다음에 넙죽하다. 그다음에 넙둥굴타. 이거부터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 단어만 이렇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 단어만. 이 단어가 나왔는지 확인해야죠.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나왔어요? 나왔네요. 그럼 얘네 줘야죠. 얘는 무슨 발음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밥다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들 먼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되셨죠? 이것들이요. 그 다음 단어 단위가 또 세 번째로 간다고 하다 그 다음에 뭘까요? 막가파 가셔야죠. 그쵸? 그 다음에 막, 가, 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것까지 같이 더해지셔야 됩니다. 자, 이게 뭐예요? 리을 기억이 다시 써드릴까요? 리을 기억이 기억을 만나면 뭐가 된다고요? 지우고서 리을로 발음된다는 거 요거까지 같이 생각해 주셔야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막가파 찾는 거예요. 막가파 어이? 막가파 막가 막가파 파 세 개 다 있네요. 여기나 있네요. 여기서 문제가 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막가파 라인이구나. 다 두 번째 거 발음들 한다. 두 번째 거. 근데 이제부터 가는 거예요. 지우고 지우시라는 이 말이 여기서 굉장히 아주 잘 통할 수 있습니다. 뒤에 거야. 뭐예요? 맑게. 죠? 이거는 그게 아니죠. 막가파 파 라인이죠. 요걸로 발음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근데 한 번 더 가죠? 읍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얘 갑니다. 얘요. 읽다, 읽다 이렇게 나왔는데 불구하고 막가파, 가죠? 뒤에 기억 안 나왔죠? 지울 게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읽다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쓰시고 보셔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순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맨 마지막에 뭐가 하냐면은 첫 음절 애들 있잖아요. 첫 음운 애들 있잖아요. 마음 놓고 쓰시라는 거예요. 여긴 없었지만. 왜? 얘가 제일 많아요. 당연하겠죠. 모든 글자가 겹받침의 모든 거의 글자가 다 첫 번째 음운의 발음이 나니까. 근데 문제가 나올 때는 얘네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2, 3번이. 끼워줘야지만 문제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라는 걸 발음할 때는 어떻게 한다? 뒤에 바로 음절의 끝소리 부분 뒤에 자음이 나왔는지 몸이 나왔는지 자음이 나왔는지 몸이 나왔는지 확인하셔라. 그러면 모음이 나온 건 모음 라인의 원칙을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음이 나온 건 자음 라인의 원칙을 정해야 된다. 그 중에 자음이라고 하는 거에서의 순서를 말씀드린다면 예외 조항은 뭐예요? 얘네들 밥다, 넙죽하다, 넙둥굴타. 얘는 당연히 얘네부터 먼저 찾으셔가지고 얘네가 예외 조항이니까 요거 두 번째 걸로 발음 난다는 걸 보시고 그 다음 막가파를 보시고 그래서 지울 거 얘는 지워줘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 이걸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첫 번째 발음 드리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셨겠죠? 아시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요. 저희가 첫 번째 수업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됐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이게 답니다. 반드시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저희가 시험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뭐 1년에 시험이 한 15번? 이 정도 만약에 된다고 하잖아요. 그중에 10번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정리해가지고 간단하게 끝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교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2교시 때 저희가 시조 부분 고기가 조금 더 길 겁니다. 한 10분 정도 쉬고 난 다음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